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저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댓글은 우파 성장의 큰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6월 25일 일요일입니다. 우리는 윤석열 정부 출범 그 자체만으로 깊게 감사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윤석열의 헌신과 뚝심이 축복받은 나라로 만들고 있습니다. 단 1년의 통치, 윤석열 정부는 이 나라에 많은 변화를 몰고 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역사의 터닝 포인트에 서 있습니다. 진정한 패권은 경제력보다 인간의 정신 문명이 좌우하게 됩니다. 친중 종북주의자의 지독한 악순환에서 벗어난 그것 하나만으로도 큰 행운입니다. 한번 변화의 바퀴가 회전하기 시작하면 멈추기는 어렵습니다. 윤석열만 할 수 있는 시대 정신이 계속되어 가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일부 의원들이 중국 정부 돈으로 티벳까지 가서 중국 공산당의 인권 탄압을 지원하고 역사에 역행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중국 경제가 곧 미국을 초월한다. 세계 패권은 중국에 넘어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전의 미국은 없고 중국은 결코 붕괴하지 않을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정말로 중국이 세계 패권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연 중국이 이 시대 세계 리더 국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동양이 서양을 앞선 시기는 13세기부터 16세기 약 300년 기간입니다. 맥퀴리 보고서에 따르면 그 당시 13세기 중국과 인도의 경제력이 세계 경제 전체의 70%나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중국은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고 중국이 그런 번영을 이룰 수 있었던 주된 이유는 양쯔강 유역에 농업을 성공적으로 개발해서 식량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국의 정치 체계나 사람의 의식 구조는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중세 봉건 사회, 집단 농경 사회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당시 한국에서도 신흥사대부 정도전의 정신적 개혁이 일어나기는 했었지만 조선은 성리학에 집착하는 바람에 500년 동안 암흑의 시기를 보냈습니다. 중국은 세계 최강 경제력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존엄성은 여전히 미개한 정신세계였습니다. 그 반면에 그와 같은 시기에 영국에서는 대헌장 마그나 카르타가 발표되었고 물질적으로는 인도와 중국이 세계를 지배하던 그 시기에 영국을 비롯한 서양에서는 인간중심 사상, 인간 존엄성, 인본주의를 기본하는 정신혁명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 맥퀴리 통계에 따르면 영국에서 대헌장 마그나 카르타가 선포될 그 당시 13세기 영국의 경제력은 중국의 350분의 1 불과했습니다. 중국은 대국이고 조선은 소국, 중국의 수많은 처녀들까지 바치면서 조공 외교를 하고 있을 때 영국에서는 왕이 없다는 대헌장 정신혁명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 세계 경제력의 70% 이상을 차지하면서 세계를 지배했던 중국과 인도는 영국에게 초토화되었습니다. 영국의 대헌장, 유럽의 르네상스는 그 어떤 무기보다 무서운 폭발적 혁명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18, 19세기에 인도는 영국에게 10배가 넘는 경제력을 가져섰지만 89년 동안이나 영국의 식민 지배를 받았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 영국보다 4배 이상 잘 사는 경제력에도 불구하고 아편 전쟁에서 패하면서 모든 것을 내주었습니다. 사실 영국은 1900년대까지
인도, 중국, 심지어 일본보다 앞선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세기부터 영국은 세계 패권을 잡았습니다. 해가 지지 않는 영원한 제국이 되었습니다. 100년 이상 세계를 호령하면서 세계를 지배하는 초강대국을 유지했습니다. 더해서 고대 세계를 지배했던 그리스 로마의 경제력도 16, 17세기 중국 GDP의 800분의 1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날 가장 부유하다는 사우디아라비아 패권국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따라서 국제 패권은 경제력에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정신에 의존합니다. 하물며 중국은 생활 수준이 약간 향상되었다고 자신들은 대국이고 한국은 소국이라는 게 참 가관입니다. 심지어 캐나다 중국 대사관은 캐나다에서 쫓겨났고 일본 주재 중국 대사는 일본은 불길 속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위협하다가 추방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주재 상하이밍 중국 대사의 막말은 중국의 전략 왜곡의 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중국은 이웃들을 협박하고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대만 공격으로 미국에게 맞짱 뜨는 어리석은 행동까지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자유진영의 핵심 리더, 국제 중추국가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선포하고 인류 공영의 가치, 자유주의의 보편적 가치를 천명한 것에 우리는 정말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미국의 독립선언문을 보면 왜 미국이 세계 패권 국가인지, 왜 미국이 위대한 나라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영국 청교도들은 맨손으로 미국에 와서 미국을 건국했습니다. 최근 미국 정치가 독립정신에서 다소 벗어나고는 있지만 여전히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정신 문화를 가진 나라는 미국밖에 없습니다. 중국 경제력이 미국보다 100배 커져도 현재 중국의 정신으로는 세계 패권 국가가 될 수 없습니다. 인간 세계는 물질만으로 지배되는 것이 아니라 정신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물론에 기반하고 있는 중국은 성장하는 데 한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미국의 독립정신을 선택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감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간 친미와 친중의 중간에서 균형 외교를 주장하면서 타협과 협치를 외쳤던 그들의 시기에 과연 우리나라의 역사는 어떠했습니까? 그 증거는 우리의 역사가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100년 전 우리 선조들은 일본을 배척하고 중국에게 아부하고 러시아를 끌어들여서 균형과 눈치 보는 외교를 하다가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이제 와서 또 중국과 북한에게 매달리고 러시아를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이 시대 미래에 대한 통찰력, 담대한 구상, 그리고 헌신이 요구되는 위기의 순간입니다. 이 순간에 윤석열 대통령이 나타나서 대한민국의 정신을 만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신혁명이 곧 세계를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세계사적 운명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